그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1명이 증가한 총 6,442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2,060명은 전국 70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1,609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는 환자들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도 8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하루 51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내지 입소하였고 오늘은 172명이 추가로 입원 입소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입원 입소 부분들은 전원 조치를 포함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268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2,606명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 실시 현황과 확진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진단검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그리고 요양병원에 대한 진단검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검체한 33,256명 중 32,189명 96.8%는 음성이고 224명 0.7%는 양성으로 나타났고 현재 821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양성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제 하루 달서구 소재 대실요양병원에서 환자 7명, 간병인 5명, 12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수성구 소재 김신요양병원에서 1명,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확진 환자 14명 중 9명은 어제 입원 조치하였으며 5명은 오늘 중으로 부산의료원과 경북대 병원에 입원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부터 정신병원 15개소 914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작해서 418명에 대해서 검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검체율은 46%입니다. 아직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김신우 단장님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제 브리핑이 끝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하여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대구시는 각 구군의 협조를 받아 시설 업종별로 운영을 제한하되 부득이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 집합 예배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종파와 교회 등에 대해 80여 명의 정감반을 배치하여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곳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4월 5일까지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집합 예배 자제를 권고하고 예배 진행 시에는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특별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소극장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 영화관, 소극장 등 1289개소에 대해 60여 명의 점검만을 편성하여 점검한 결과 현재 1013개소가 휴업 중이고 휴업률은 78.6%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4월 5일까지 휴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휴업을 강력히 권고하고 구군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서는 3월 15일부터 유흥시설, 클럽을 포함해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4,463개소에 대해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영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이행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업소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영업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행정명령으로 내려진 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정부 지침대로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천지 교회 및 부속 시설 폐쇄명령 연장 조치 사항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하기 위해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 51개소에 대해 폐쇄 및 출입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 소유 임차시설 37개소는 3월 25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무기한 폐쇄 조치하고 신천지 교인 등 개인 소유 시설 7개소는 4월 7일까지 2주간 폐쇄가 연장됩니다. 또한 사택 및 숙소로 파악된 7개소는 외부인 출입 금지 조치가 별도 명령시까지 무기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금일 중으로 신천지 교회 및 부속 시설에 폐쇄 명령서를 부착하고 시설 관리인에게 폐쇄 조치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폐쇄시설 출입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할 예정이며 이를 어기고 폐쇄 기간 해당 장소를 출입하거나 경고 스티커를 훼손할 경우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유럽 내지 외국에서 입국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시행에 따른 대구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유럽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강화 조치에 따라 대구시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객은 147명입니다. 유럽이 37명, 아시아 40명, 미국 등 아메리카 54명, 중동 14명, 아프리카 2명, 도합 147명입니다. 이 중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유증상을 증상이 있다고 호소한 12명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유럽 입국자는 음성을 받더라도 14일간 자가 의무 격리 조치할 예정이며 비유럽 입국자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유럽 입국자 중 무증상으로 검역을 통과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최근 타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 정부에서 비유럽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입국 절차를 준비할 때까지 저희 시에서는 구금 보고서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께 간곡하게 호소하고 또 준엄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 대구 시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또다시 확산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와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시민들은 그동안 이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발열, 기침,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한 후에 안내에 따라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국내 조치를 잘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가격리 의무와 권고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중에 가족들과도 접촉을 회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을 경우 발열이나 그리고 기침이나 구토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전화로 연락하신 후에 안내를 받아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곡한 호소이기도 하고 또 대구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어제 발표 이후에 많은 질문이 있고 또 지역사회 일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심과 의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원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무책임하게 언급하고 때로는 선동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께서 이 부분들 지급 방식과 그리고 또 시기, 지급 대상 등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함부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 선거에 도움 안 됩니다. 혼란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대구시는 코로나19 환자의 71.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도시의 경제 기능이 마비된 지도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어감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대구시가 뼈를 깎는 그런 노력으로 자체 사업을 줄여가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드리기 위해서 긴급생계자금 패키지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야 하는 코로나19 방역적인 관점과 그리고 어려운 시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야 하는 경제 방역적인 관점, 두 관점의 균형점을 맞추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방식을 동원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도 방역 작업만큼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반목하고 혼자만의 어려움만 호소해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은 그런 시민들이 아닙니다. 저는 긴급 생계자금, 생존자금을 신청받고 배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대구 시민들의 위대한 시민정신이 발휘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와 250만 대구 시민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피를 깎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지금도 사투는 계속되고 있지만 대구 시민 모두가 마치 코로나19 확진자처럼 취급당하는 사실을 접할 때는 시장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느끼게 됩니다. 대구 지역을 단순히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1 내지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기업,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힘든 적은 혐오와 차별과 배제라는 적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고 또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고 방심하지도 말며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말고 수치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된다는 의미로 옆에 계신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장님께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상황관리를 위해 3주간 대구 일정을 끝내고 복귀하신 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도 자가격리를 선택하시지 않고 지금 현재 국정과 방역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께서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혐오와 차별이라는 편견을 없애고자 솔선해 주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남들에게 주변에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지역적 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대구 시민들은 묵묵히 불편을 감내하면서 스스로 봉쇄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대구 시민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코로나19와의 전투를 반드시 승리로 종식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구와 대구 시민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